아버지의 신발. 시골 마을에 사는 준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농부였고 새벽부터 들판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땀 흘리셨습니다. 준호는 종종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새 신발을 사지 않으세요? 저 신발은 너무 낡았잖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이 신발도 나랑 오래 지냈거든. 너희가 필요한 걸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어릴 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준호는 아버지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농사일로 바쁜 아버지가 늘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을 맨발처럼 낡은 신발로 밟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학생이라 뚜렷하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대학에 진학하며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준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소중한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힘들진 않니? 내가 공부 잘하고 있다니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힘드실 텐데요. 대학을 졸업한 준호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아버지께 새 신발을 사기로 했습니다. 튼튼하고 편안한 신발을 고르며 준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준호는 아버지에게 새 신발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이에요. 이제 이 신발 신고 더 편하게 다니세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신발이 정말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컸다는 게 아버지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아버지는 눈시울을 적시며 낡은 신발을 벗고 준호가 선물한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매년 아버지께 새 신발을 선물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준호에게 가장 값진 교훈이었고 그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메시지. 아버지의 신발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자식이 성장하고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낡은 신발을 신고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자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도시락,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재민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재민이가 5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농사일과 자비를 하며 재민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아침마다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도시락에는 매일 소박한 반찬이 들어있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던 중 재민이는 친구의 도시락에 가득한 맛있는 반찬을 보며 살짝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에는 늘 간단한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민이는 어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 도시락엔 다른 집처럼 맛있는 반찬이 없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내일 도시락은 엄마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한참 동안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재민이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학교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여전히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계란 프라이 위에 정성스럽게 그린 케첩 하트와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아, 사랑은 반찬의 종류나 양으로 결정되지 않아. 도시락 속에는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들어있단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줘.
재민이는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도시락에 반찬이 부럽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이는 도시락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애쓰고 계신지 알게 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특히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떤 화려한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감동을 주는 법이죠. 엄마의 작은 꽃!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녀, 윤희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윤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도 엄마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종종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든데도 웃고 계세요? 엄마는 윤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보면 모든 힘든 일이 다 사라지거든. 내가 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꽃이야. 윤희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엄마가 정성껏 키우는 작은 정원을 보곤 했습니다. 정원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심은 작은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항상 그 꽃들이 엄마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강인한 모습이 꼭 엄마를 닮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윤희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도시로 떠났습니다. 낯선 환경과 바쁜 생활 속에서 윤희는 엄마와 연락이 줄어들었지만 엄마는 언제나 딸을 걱정하며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윤희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많이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윤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윤희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엄마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윤희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힘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참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꿈을 이루느라 바쁘잖아.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만 보면 충분했어. 그날 밤 윤희는 엄마가 가꾸던 작은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보며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았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엄마의 정원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날마다 잡초를 뽑고 엄마가 좋아하던 들꽃을 새로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원은 다시 엄마가 좋아하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조금씩 되찾았고 윤희는 엄마를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의 꽃이 아니라 엄마가 내 세상의 가장 큰 꽃이에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는 윤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의 메시지. 엄마의 작은 꽃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은 마치 정원 속의 꽃처럼 서로를 가꾸며 자라는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위로. 유진은 대기업의 바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상사의 꾸지람에 유진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출근길마다 울컥하는 눈물을 참으며 버스에 오르곤 했지만 회사에선 늘 밝은 척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런 유진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팀 선배인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앞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일을 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진 씨, 잠시 쉬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없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그날 이후 수연은 유진에게 묵묵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유진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실수로 힘들어하는 날엔 유진의 노력을 먼저 칭찬하며 위로했습니다. 유진 씨, 이번 보고서는 정말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곧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선배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유진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수연이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유진 씨가 준비한 건 정말 훌륭하니까 내가 믿어도 되잖아요? 발표 당일 유진은 팀원들의 응원 속에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멋졌어요. 이제 당신은 이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유진은 선배에게 작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도 선배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거니까요. 커피 한 잔의 위로는 직장에서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별빛 아래의 약속!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던 은수는 10살이 되던 해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빠는 은수와 함께 별을 관찰하며 늘 꿈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수야, 저 별을 봐. 저건 아빠가 너를 위해 남긴 약속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은수와 별을 보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은수는 별을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별빛이 아빠를 떠올리게 하여 더 큰 슬픔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은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은수를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은수는 엄마의 손에 남은 거칠어진 흔적과 지친 눈빛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수는 잠에서 깨어 우연히 창문 밖의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은수는 문득 아빠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내 꿈을 지지해줬는데 나는 지금 엄마와 아빠의 희생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은수는 새벽까지 공부를 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빠처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은수는 엄마에게 작은 별 모양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별을 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잖아. 이제 저도 엄마를 지켜줄게요. 이 펜던트를 보면 아빠와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엄마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야, 네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아빠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몰라. 엄마도 네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줄게. 그 후 은수는 의대에 합격했고 시간이 흘러 작은 마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은수는 아빠와 함께했던 별빛 아래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 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친 손으로 딸을 응원하는 엄마를 보며 은수는 아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와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를 위해 지켜주고 있는 별빛,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의 메시지. 별빛 아래의 약속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자녀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한 칠판 위의 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 나연이 있었습니다. 나연은 대학을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아이는 제이였습니다. 제이는 조용하고 수업 시간에도 잘 웃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그런 제이가 신경 쓰였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나연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꼭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요. 아이들은 하나둘 손을 들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제이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나연은 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이야, 선생님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말해줄 수 있을까? 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리지 못해서요. 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걸 그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 이후 나연은 매일 방과 후에 제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제이와 함께 종이를 펼치고 색을 채워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이야, 이 나무를 봐. 너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멋진 그림이 완성된 거야. 세상에 너만의 색깔을 더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란다. 제이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으며 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제이를 칭찬했습니다. 1년 후 학교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이의 그림은 전시회의 중심에 놓였고 마을 주민들도 그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제이는 나연에게 한 장의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 속에는 칠판과 별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삶의 별이 되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연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희야, 너야말로 선생님의 가장 빛나는 별이란다. 네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려나간다면 세상도 너를 응원할 거야. 그 후로도 제이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결국 미술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화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나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 그림의 첫 번째 팬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의 칠판 위의 별은 선생님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한 아이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꿈을 믿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중한 우정을 나눈 두 친구 지수와 민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놀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민재야,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돼도 여기에 다시 와서 만나자. 이 나무가 우리 약속의 증인이 될 거야. 지수는 나무 아래에서 민재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민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큰 도시로 공부를 하러 갔고 민재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바쁜 삶을 살았지만 두 사람은 종종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서로의 삶에 대해 알 기회도 적어졌습니다. 지수는 도시에서 직장인이 되었고 민재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어릴 적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 민재의 웃는 얼굴을 보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문득 민재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우리 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기억하고 있을까? 지수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충동적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나무 아래로 갔을 때 놀랍게도 민재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야? 민재는 밝게 웃으며 지수를 반겼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도 여기에 올 줄은 몰랐어. 네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우정의 증인이잖아. 힘들 때마다 너와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언젠가 여기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어.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삶,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친구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맺어진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고 두 사람에게 힘이 되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